안녕하세요. 오스킨 성형외과 이태근 대표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병원에서 가장 많이 하는 수술 중에 하나인 눈밑 성형에 고려한다면 필수적으로 시청해야 되는 영상이란 주제로 제가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수술 전에 꼭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눈밑이 어느 부분이 어떻게 약해져 있는가. 본인이 지금 거울을 보시고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나는 이 부분이 이렇게 약해졌겠구나 라는 걸 간접적으로 인지하실 수 있다면 저는 이 영상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을 아셔야 본인들이 성형외과나 이런 데 가셔서 상담을 하실 때도 충분히 수술적인 효과나 수술적으로 어느 부분이 이제 개선이 될 수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의 눈밑이 어떤 타입인지, 그러니까 개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눈밑의 타입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타입인지 정확히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수술을 통해서 나의 눈밑을 어느 정도까지 효과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느냐, 이것을 정확히 판단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두 가지 타입을 정확히 나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왼쪽에서 보시는 그림은 teardrop deformity라고 써 있는데요. 이 teardrop deformity라는 뜻은 뭐냐면 teardrop가 우리가 이제 눈물 고랑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눈물 고랑 부분은 뼈와 피부를 다이렉트로 이어주는 띠, 인대가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얼굴에서 이런 뺨 부위는 뼈 위에 지방이 있고 근육이 있고 피부가 있지만 이 눈밑 고랑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뼈 위에 인대로만 연결되어 있는 피부가 바로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죠? 가장 얼굴에서 뼈에 가까운 위치라고 또 표현이 되겠죠. 이 눈밑 고랑이라고 하는 부분의 인대가 짧으면, 쉽게 말해서 뼈에 그만큼 가까이 타이트하게 붙어 있으면 이 인대는 피부 밑에 뼈나 혈관의 색깔이 많이 비치면서 더 어두워 보이고 고랑져 보이고 퀭해 보이는 느낌이 되는 거죠. 이 타입을 우리가 이제 티어트로프 타입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오른쪽은 어떻게 보면 가장 흔한 타입 중에 하나인데요. 애교 아래쪽에 있는 지방이 불룩하게 처지는 베기 아이리드라는 타입입니다. 자, 베기 아이리드 타입은 가장 핵심이 뭐냐면 애교 아래쪽에 있는 눈밑 지방이 불룩하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눈밑 고랑 인대를 넘어가진 않아요. 왜냐면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눈밑 고랑 인대라는 부분은 뼈와 피부를 다이렉트로 이어주는 띠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눈밑 고랑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종의 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본인들이 나이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지나면서도 모든 눈밑의 변화는 절대 이 눈밑 고랑 인대라는 구조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밑에 있는 지방이 불룩하게 처질 때도 눈밑 고랑 인대라는 구조는 넘어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왜 눈밑에 지방이 불룩한 거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본인이 지방 자체가 많이 있는 상태로 눈밑이,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지방이 많으신 분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눈 밑에 있는 지방을 둘러싸는 경막이 약해지면서 지방이 불룩하게 처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보통 우리가 베기 아이리드 타입이다라고 부르는데요. 내가 베기 아이리드 타입이라면 지방을 둘러싸는 막이 약해졌을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지방을 둘러싸는 막을 강화시켜주면서 이 타입에서는 애교가 좀 더 눌리면서 지방이 앞으로 나오니까 애교 자체가 사라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애교 근육을 정확하게 원 위치로 되돌리면서 지방을 둘러싸는 막을 강화시켜주고 하는 것이 이제 눈 밑에 베기 아이리드 타입 중에서 경막이 약해진 타입이 수술을 하는 방법이고, 혹은 내가 오리지널하게 지방이 많으신 분들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분들은 지방을 좀 빼줍니다. 그래서 지방을 빼서 그 지방의 양을 줄이면서 상대적으로 눈밑을 더 탄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고요. 자, 왼쪽의 티어트로프 타입 같은 경우는 원인이 다르잖아요. 뭐죠? 눈밑 고랑 인대라는 구조가 타이트한 겁니다. 짧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눈밑 고랑 부분이 뼈에 더 가깝게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눈밑 고랑 인대라는 구조가 있는 부분을 넓혀주는 거, 릴리즈 시켜주는 게 수술적인 목표가 되는 거고, 대부분 이 티어트로프 라인 타입 분들의 특징은 지방 자체가 많지가 않거든요. 눈 밑에 있는 지방 자체가 많지 않은 타입이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미세 지방 이식이 같이 필요한 경우도 생기는 겁니다. 결국 저의 서제스션은 이겁니다. 첫 번째, 수술 효과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장 수술 효과가 좋은 타입은 메기아이리드라는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이 불룩하게 처지는 타입이 아무래도 티어트로프라는 타입보다는 수술 효과는 좀 더 미용적으로는 좋은 편이고요. 티어트로프 타입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교서부터 이 눈 밑 꼬랑 사이에 다크한 부분이 좀 더 줄어드는 효과인 거고, 그렇지만 수술 후의 재발률은 메기아이리라는 타입이 좀 더 높은 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경막을 강화시켜주고 지방이 처지지 않게 해줬지만 이 처짐은 본인의 노화 속도에 따라 또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하지만 티어트로프 타입 같은 경우는 지방이 불룩하게 처졌다라기보다는 인대가 좀 더 타이트해지는 면이 있는 부분을 해결해 준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발률 면에서는 메기아이리드가 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재발률이라는 게 그렇다고 뭐 수술하고 뭐 3, 4개월, 1, 2년 이건 아닙니다. 10년, 15년 지나면서 이제 서서히 또 눈 밑에 변화가 생기는데 그 변화가 좀 더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타입은 메기아이리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피부 색소 침착 및 표정이 움직일 때 생기는 알륜근의 경계로 생기는 이 고랑 부분 쪽은 이거는 사실 수술로서 다 해결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근육의 움직임까지는 수술로서 모든 걸 컨트롤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타입이냐를 정확히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아시는 것이 수술 전 상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진을 보면서, 케이스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메기아이리드라는 타입은 뭐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방을 둘러싸는 막이 약해지면서 지방이 불룩해지거나 혹은 오리지널하게 내 지방의 양이 많아서 눈 밑에 지방이 불룩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룩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불룩해지는 경우에는 사실 가장 흔하기는 해요. 왜?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노화로 인해서 지방 자체가 처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처지는 게 결국에는 지방이 불룩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처진 부분을 최대한 탄탄하게 되돌리는 게 이제 눈밑지방 재배치라는 수술이 되는 거고, 이 눈밑지방 재배치라는 수술에서 우리가 뭐 하안검 수술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눈밑의 수술은 우리가 하안검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눈밑지방 재배치라는 수술은 하안검 수술 중에서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안쪽에 결막을 통해서 피부와 근육은 최대한 보존한 상태에서 지방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수술을 해주는 게 눈밑지방 재배치라는 수술이고, 보통 60대, 70대가 지나면서는 그때는 이제 피부 자체도 많이 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늘어진 피부와 근육을 당겨주는 것은 이제 안쪽의 결막만을 통해서 가기에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남는 피부를 제거해주고 늘어진 근육을 당겨주는 수술은 이제 피부를 전체적으로 절개하는 하안검 수술이 되는 건데, 결국 핵심은 그겁니다. 눈 밑에 내가 약해진 부분이 지방에만 어떻게 보면 편중돼 있다. 그러니까 불룩함이 가장 메인이다라고 할 때는 젊은 나이대 분들은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하는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을 하는 거고, 그럼으로써 내가 예를 들어 내가 나이가 30대, 40대인데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해줌으로써 40대, 50대, 60대 지나면서도 생기는 눈 밑에 지방의 처짐이나 근육의 처짐을 최대한 막아줄 수가 있는 거죠. 자, 60대, 70대가 넘으면서 하안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피부를 절개해서 피부를 끌어올려주는 수술을 해주면서 안쪽에 눈 밑에 있는 지방은 지방이 많거나 할 경우에는 제거를 해주고, 혹은 고랑이 깊다거나 지방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으면 지방을 재배치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재 어느 부분이 어떻게 약해졌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거고요. 이 메기아이리드 타입 같은 경우는 사실 수술적인 효과가 굉장히 좋은 타입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불룩해짐에 의해서 주변 조직들이 다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그 불룩해짐, 처짐이 개선되면 상대적으로 얼굴도 훨씬 생기 있어 보이고, 전체적으로 나이가 더 들어 보이지 않고 피곤해 보이지 않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눈 밑의 변화도 최대한 예방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자, 티어트로프 타입 같은 경우는 원인이 눈밑꼬랑 인대라는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 이분은 약간 퀭해 보이죠? 어두워 보입니다. 이게 지금 사진이 4개로 나눠져 있기는 한데요. AC 그림은 이제 조명을 좀 다르게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고려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C 그림이 수술 전의 사진이고 BD의 그림이 수술 후의 사진인데요. 자, 눈밑꼬랑 인대가 타이트해진다.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눈밑꼬랑 인대라고 하는 이 부분 쪽에 인대가 뼈와 피부를 이어주는 띠가 짧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선천적인 타입이기도 하고,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인대 자체가 좀 더 타이트해지는 면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눈밑꼬랑 인대라는 부분을 풀어주는 것이 수술적인 목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눈밑꼬랑 인대를 풀면서
그 공간을 보통 본인의 눈밑 지방으로 재배치를 하지만 본인의 눈밑 지방 자체의 양이 많지가 않은 타입이기 때문에 미세 지방 이식이 같이 필요한 경우가 좀 있을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항상 근데 이 눈밑고랑 인대가 타이트해진 티어트러프 타입의 경우에도 무조건 지방 이식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릴 땐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경우에는 미세지방 이식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굳이 미세지방 이식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고요. 이것은 이제 본인이 상담을 하실 때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과 같이 내가 정말로 필요한 타입인지 그러면 어느 정도 필요한지 혹은 이게 지금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타입인지를 좀 감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이제 수술 후의 사진이고요. 보시면 눈밑고랑 인대 부분이 개선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얼굴이 좀 더 밝아 보이는 인상이 되고요. 이제 이 티어트러프 타입과 메기아리드라는 타입은 수술적인 경과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이 메기아리드라는 타입은 기본적으로 블루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블루캄이 내려오면서 나의 눈 주변 쪽의 조직, 그러니까 눈 아래쪽에 지방을 둘러쌌던 조직들의 변화가 오면서 원래의 위치대로 되돌아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애교 근육도 원래보다 살아나 보이고 눈 밑도 좀 더 팽팽해 보이는 현상이 훨씬 좋은데요. 티어트러프 타입은 이 애교서부터 눈밑고랑 사이에 어두운 부분이 결국 다크하게 느껴지는 부분이거든요. 이 다크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수술 후에는 좀 더 줄어드는, 면적이 훨씬 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젊으신 나이이기 때문에 피부 절개를 하지 않고 결막을 통해서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신 케이스고요. 사실 환자분들이 다이렉트하게 딱 봤을 때 내가 어느 정도 효과인 거냐라는 걸 보실 때는 사실은 전후 사진을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대신에 이게 전후 사진이 정말로 다른 각도에서 막 찍어지거나 혹은 약간 포토샵처럼 이렇게 뭔가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비교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처럼 같은 조명 아래서 같은 조도로 왼쪽 오른쪽 비포 앤 애프터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변화하시는지를 정확히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을 보면 자 왼쪽 보면요. 우리 한번 이 환자를 볼게요. 자 고랑이 조금 타이트해져 보이는 부분은 있지만 애교 아래쪽에 있는 지방이 조금 불룩하게 처진 것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 밑에 있는 지방이 처져 내려오는 이유는 지방을 둘러싸는 막이 약해지면서 경막이란 조직이 약해지면서 지방이 처져 내려오는 거고요. 그래서 그 처져 내려온 지방에 대해서 원래의 위치대로 경막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고랑 부분 쪽으로 눈 밑에 있는 지방을 재배치시켜줘서 본인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눈 밑에 지방과 근육의 처짐을 최대한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재배치를 왜 해주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고랑 부분이 인대 부분이기 때문에 고랑이 명확해 보이는 걸 좀 덜하게 보이는 효과는 물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눈 밑에 있는 지방이 또다시 불룩하게 처져 내려오는 걸 앞에서는 경막이란 조직이 막아주는 거고요. 아래쪽에서는 지방을 재배치한 부분이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앞과 아래에서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이 되니까 지방이 다시 지금처럼 불룩하게 처져 내려오는 걸 막아주는 효과인 거죠. 가끔씩 이제 눈매의 변화가 생기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론적으로는 사실 생기진 않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애교 자체가 많이 눌리면서 지방이 앞으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지방 재배치 후에는 애교가 좀 더 올라오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애교가 좀 더 명확해 보이고 눈매 자체가 좀 더 선명해 보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보시면 좀 더 나이가 있으신 분이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50대 후반 분이신데요. 지방 재배치 수술과 하안검 수술을 고민하셨던 분이에요. 요즘 이런 분들 저한테도 정말 많이 오시는데요. 자, 그럼 내가 지금 무조건 하안검 수술을 해야 되는 거냐? 내가 지금 무조건 지방 재배치로만 해야 되는 거냐? 정해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모든 눈밑 수술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탄탄한 눈 밑의 상태를 유지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본인 나이대에 비해서 피부의 탄력 자체는 괜찮으셨던 편이고요. 그 다음에 눈 밑쪽에 애교 아래쪽에 지방이 처져 내려오면서 고랑은 더 깊게 보이는 타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눈 밑쪽에 지방 재배치 수술과 경막 강화, 근육 강화 수술을 해서 피부 절개를 하지 않으셨던 분이고 상대적으로 이분은 중안면 쪽의 볼륨이 꺼지면서 중안면이 좀 처져 있던 부분이 더 이 눈 밑과 연관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40대 이상의 분들에서는 노화가 오면서 눈밑도 변화가 오지만 중안면 쪽의 처짐이나 중안면 쪽의 지방의 소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중안면 리프팅을 같이 시행을 하셨던 분이고요. 보시면은 이제 눈 밑쪽 애교도 정확하게 본인의 애교가 드러나면서 눈 밑에 지방이 불룩했던 부분이 개선이 되고 고랑도 훨씬 명확하게 보이지 않으면서 전체적으로 처져 있던 눈 밑에 고랑 부분이나 중안면 부분이 훨씬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온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좀 더 나이가 있으신 분이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하안검 수술로 진행을 하셨던 분이고, 왜냐면 피부에 늘어짐도 꽤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만으로는 수술적인 결과를 다 얻어내긴 힘들어요. 그래서 지방이 처진 부분, 그리고 피부가 처진 부분, 근육이 처진 부분을 이제 피부를 절개를 통해서 처진 피부만큼은 제거를 해주고, 근육과 지방은 본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탄탄한 상태로 되돌린 상태가 이 하안검 수술의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 보시면 가장 정확한 눈 밑의 상태는요, 이것이 중요한데요. 보통 이제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 눈 밑을 평평하게 만들 수 있나요, 원장님? 저 수술 한번 했는데 또 울퉁불퉁해진 것 같아요. 평평하게 만들 수 있나요? 가장 정확한 눈 밑의 상태는요, 애교 근육이 명확하게 존재하면서 그 아래쪽에 있는 지방과 근육은 처지지 않고 불룩하게, 고랑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가 가장 정확한 눈 밑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그 기준에 맞춰서 수술을 하신 거고요. 눈밑 수술은 이 기준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술로서 해결되는 면이 있고 수술로서 해결하기 힘든 면도 분명히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현재 나의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탄탄하게 눈 밑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모든 눈밑 수술은 어떻게 눈밑의 톤을 최대한 증강시키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오스킨 성형외과 이택은 대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